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최근 온양 육동 행정복지센터에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참석하러 갔는데요. 육동 행정복지센터를 가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이런 위치에 주민센터가 자리 잡게 된 걸까 하는 의문이죠. 이용하기에 많이 불편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주변에 논밭만 있는 곳에 떡하니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의문점을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육동 행정복지센터가 왜 여기에 위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가지는 의미와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까지 모든 걸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도시개발의 시그널을 파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일단 육동 행정복지센터의 입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산시 중심생활권 발전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현재 아산시 중심생활권의 개발은 주로 모종 풍기동 방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모종 셋들지구, 모종 2지구, 풍기역지구 등 여러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데 왜 온양동의 오른쪽일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아산시 동부생활권은 천안과 인접해 있고 개발이 되어 있어 이미 생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죠. 이 지역과 가까울수록 생활이 편리해져요. 또 천안 아산 고속도로의 현충사 IC가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의 확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부터 진행 중인 북수 인해지구부터 최근에 발표된 구령지구까지 계획이 수립되었었죠. 하지만 이렇게 동부생활권에 개발이 집중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강유역청에서는 이런 계획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대로 계속 발전이 되어 탕정 배방과 중심생활권이 연담화될 수 있어. 연담화가 된다면 인구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고 또한 이곳에 개발이 집중된다면 개발에 대한 환경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의 개발을 자제해줘라고 아산에 권고를 했죠. 환경유역청이. 아산시는 이를 받아들여 신규 개발 억제 지역 지정을 했어요. 물론 국토계획법상의 용도 지역은 아니고 아산시 자체적으로 정한 사항이라 개발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말처럼 억제하는 구역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개발의 수요가 있는데 개발을 억제하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산시는 자료를 만들면서 너희들 동부생활권에 인접하는 곳에 개발을 억제해서 미안해. 거기 말고 다른 곳에 개발을 하는 건 어때? 라고 하면서 개발 유도지역을 설정합니다. 이 개발 유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동부생활권에 인접한 개발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계획이죠. 지정된 개발 유도지역에는 권곡동, 읍내동 좌부동, 용화동 법곡동, 방축동, 실옥동, 배미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인 방축지구에 대한 계획은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었죠. 권곡동에서는 모종 3지구 등 많은 계획들이 수립 중에 있고요. 유도지역인 권곡동, 방축동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가 발표되었고 진행 중인 곳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시된 2040 아산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에서 새로운 계획이 등장했어요. 새로운 계획까지는 아니고요. 예전에 계획하려고 했던 온주지구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온주지구를 2021년 12월 15일에 아산시 시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민간에서 제안한 사전 심사 결과도 통보받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온주지구는 용화 벚곡동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는 개발 계획인데요. 자세한 계획은 자료가 없어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구역 경계는 우측의 외암로를 기준으로 북측에는 모종 코하루가 있고 남측은 623 지방도와 접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약 18만 평 규모로 계획되었고 환지 방식으로 진행하며 2,820세대, 인구로 약 6,767명을 수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8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아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때 많은 계획이 중단되었는데 온주지구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실시계획 용역까지 발주가 되어 착수를 했지만 2011년 4월 18일에 결국 도시개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에 아산시의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여러 차례 시의회에서도 언급되며 2017년에는
재추진될 것이라는 여론까지 형성되었지만 그 이후로 큰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 공원 녹지 기본 계획에 다시 등장하면서 면적이 18만 평이 아닌 28만 평으로 증가한 계획이 나타났죠. 뜬금없이 왜 온주지구일까요? 현재 아산 중심생활권의 발전 방향을 보면 동부생활권에 연접하는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고 모종 셋들과 21번 국도를 중심으로 남과 북으로 도시가 확장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천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천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 발전하던 천안시는 개발을 억제하고 지역을 단절하는 경부고속도로가 등장하면서 발전축이 남과 북으로 이어졌던 거죠. 그 이후에는 이 공간이 다 차고 나서 경부선의 좌측인 서쪽으로 개발이 이어지게 되었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선택도 이해가 갑니다. 현재로는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의 입지는 주민들에게 불편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온양6동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는 풍기역지구, 풍기2지구, 좌부지구, 오늘 말씀드렸던 온주지구, 그리고 용화지구, 623 지방도 남측의 개발 가능 지역까지 포함했을 때 앞으로 이곳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했을 그 당시에는 이런 계획들이 없었지만 당시 아산시에는 이곳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럼 지금의 위치가 향후 6동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한 위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곤양 6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는 단순히 공간적 선택이 아니라 아산시 전체의 발전 방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온주지구의 개발 진행 여부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또 인구 감소로 인해 이런 지역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의문 가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아산시 중심생활권의 발전축을 본다면 현재 동부생활권과 연접해 있는 지역에서의 개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진행 중이고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해당 지역이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 하나가 온주지구일 것 같고요. 앞으로 21번 국도를 중심으로 건곡동, 온양 6동에 대한 개발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온주지구가 아니고 다른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산시는 이 지역의 발전에 대한 시그널을 여러 방면으로 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양 6동 행정복지센터의 이전,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온주지구, 개발 유도지역의 용화 벚곡동을 통해서 말이죠. 이런 정보를 알고 분석할 수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로 인해 투자 타이밍을 재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